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핵시 딥러닝 팀 이제 논문 스터디를 맡은 레벨 3 나마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논문인데요. 어, 일단 이 논문을 소개하기 앞서서 이제 몇 가지 백그라운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정규화라는 건데요. 이 정규화는 이 데이터의 범위를 사용자가 원하는 범위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이는 첫 번째 식은 이제 특별히 표준화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식은 이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도록 변환을 해주는 작업이고요. 두 번째 식은 값 자체를 0과 1 사이에 존재하게끔 변환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규화를 이제 어디다 써먹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게 그 얀 루쿤 교수님의 논문에 의하면 이게 처음에 그 인풋 레이어에 데이터를 넣을 때 그 입력 데이터를 정규화를 시키면 학습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그림과 같이 경사하강법을 진행할 때 이제 이 그림처럼 안정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왼쪽을 보면 되게 불안정하게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타원형이 아니라 원 모양으로 그 로스의 그 랜드스케이프가 구성이 되면 학습이 되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이제 여기서 이제 속도가 이제 그 러닝 레이트의 값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셋 시프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서의 그 인풋과 아웃풋의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트레이닝 셋이랑 테스트 셋의 데이터 분포가 이제 다른 경우예요. 여기 그림 보시면 지금 이 파란 색깔 점이 트레이닝 샘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원래 이제 그 트루 펑션을 보시면 분포가 이제 트루 펑션을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학습을 할 때 이제 이 파란 색깔 점 가지고만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테스트 샘플들은 여기 보이는 이제 검은 색깔 X 표시 되어 있는 것처럼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니까 이제 그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셋 시프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인터널 코베레이트 시프트라고 있는데, 일단 요거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제 그 코베레이트 시프트가 뭐냐, 이거는 이제 독립 변수들 간의 공변량의 분포가 변화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그림 같은 경우가 어 지금 왼쪽 보시면 이 트레이닝이랑 테스트셋의 이 분포가 지금 다르잖아요. 이렇게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학습이 잘 이제 그러니까 추론이 잘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지금 요런 경우를 이제 코레이트 시프트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코레이트 시프트가 이제 신경망의 히든 레이어에서도 이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원래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 원래 이 코레이트 시프트가 이제 인풋 레이어에 대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테스트 셋이랑 트레인 셋이 처음에 이제 인풋 레이어에 딱 들어가니까 처음에 딱 분포가. 근데 이제 이게 인풋 레이어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히든 레이어에서도 이 코레이트 시프트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인풋 레이어는 우리가 아까 그 뭐냐 그 이런 현상이 그 코베이트 시프트가 있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그 정교화 같은 작업을 해가지고 분포를 이렇게
바꿨는데 그러면 이제 인풋 레이어는 해결은 됐는데 이제 히든 레이어부터는 이제 어떻게 이 코베이트 시프트를 잡을 거냐가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제시하는 문제점이고요.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그 히든 레이어에서 발생하는 코베이트 시프트가 이제 이 저자들은 그거를 이제 특별하게 인터널 코베이트 시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히든 레이어에서 나온 값의 분포가 이제 계속 변하니까 여기 오른쪽에 이제 그림처럼 이것 때문에 신경망 성능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그레디언트 베니싱 현상이에요. 이제 이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예시로 들면 이게 이제 그 시그모이드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값이 엄청 크거나 아니면 엄청 낮을 경우에는 이 보시다시피 이제 그래프의 양극단으로 이제 값이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그레디언트가 거의 0이 돼버려요. 보시면 이제 지금 이 핑크색이 그 시그모이드고 이 검은색이 이제 그 시그모이드 미분한 거에 대한 그래프인데 양극단으로 갈수록 이제 0에 가까워지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서는 이제 역전파에서 이제 값이 0으로 가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역전파할 때 이제 연쇄 법칙으로 기울기들을 곱하잖아요. 그때 이제 0이 들어가면 기울기가 빵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 현상을 이제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어, 그래서 이제 히든 레이어들이 이제 서로 다른 분포에서 이제 최적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시그모이드의 양극단으로 값들이 이제 몰리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간접적인 대안들이 이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나왔는데 뭐 이제 렐루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초기 값을 설정할 때 이제 그 케어프리하게 설정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학습률을 작게 설정하는 방법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법들은 결국에는 이제 다 그 인터널 코베이트 시프트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간접적인 대안들이고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인터널 코베이트 시프트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대안이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일단은 미니 배치 단위별로 이제 피처별 노멀라이즈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식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K는 이제 그 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그모이드 같은 활성화 함수에서는 그 이제 가운데 이제 그 리니어한 구간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근사적으로 리니어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계속 그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선형적이다 보니까 이게 학습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선형적인 구간을 피하기 위해 이제 스케일 변수인 감마와 이제 시프트 변수인 베타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아래 보이는 식처럼 위에 정규화한 이 x에다가 이 감마를 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이제 시프트 변수인 베타를 더해서 이제 그 최종적인 값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용적인 구간이 이 그림에서는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 이제 되게 확대해서 보면 되게 선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간을 피해서 이제 학습이 잘 되는 부분으로 분포를 이제 이동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식이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마와 베타는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이제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이제 그 변환을 하는 그 슈도 코드인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인풋으로는 이제 미니 배치랑 이제 이 파라미터인 감마와 베타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웃풋으로는 이제 그 정규화가 진행되고 이제 스케일링이랑 시프팅 된 y 값이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이게 지금 그 x 값들을 평균을 내 가지고 그 뮤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산 계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화를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감마랑 베타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 진행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좀 뭐 여기까지 뭐 질문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 보시면 지금 WX 플러스 B가 이 신경망에서 이제 그 값 더해진 거잖아요. 그 활성화 함수 들어가기 직전 단계. 그래서 여기에서 이 활성화 함수를 지나기 직전에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왼쪽에 이제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게 지금 이 분포가 지금 이렇게 따로 노니까 학습이 잘 안 된다. 지금 따로 노는 게 이제 그 인터널 코레이트 시프트라는 거고요. 이 상황이. 그래서 요거를 지금 오른쪽에 이제 노란 색깔처럼 이제 이렇게 분포를 맞춰주는 겁니다. 일관되게. 그래서 이렇게 분포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활성함수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신경방식을 계산하고, 이런 이제 그 레이어가 이렇게 여러 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감마 베타가 이제 그 러너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이제 역전파 계산을 통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식은 이제 뭐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그 이제 그 역전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때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그 연쇄 법칙으로 해가지고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학습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론 단계에서는요, 이제 이 추론 단계에서는 그 테스트셋과 관련된 그 어떠한 값들을 써서는 안 되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추론 단계에서는 미니매치별로 계산된 평균과 분산의 이 평균을 모수 대신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식 보면 이제 여기 기대값이랑 이 베리언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 값이 계산이 정규화가 값이 계산이 되는데, 여기 보면 입실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 이 베리언스가 0에 가깝게 되면 이게 값이 이제 엄청 그 커지다 보니까 안정화시키기 위해 엄청 조그만한 상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평균과 분산은 이제 표면 평균과 표면 분산을 사용하고요. 여기 아래 여기식 보시면 이 아래식을 여기 위에다가 적용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표본 분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이 곱해진 분수 지금 이 그 n-1분의 m,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편 추정량이기 때문에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마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아시면
이제 표본분산이 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된 신경망을 이제 학습하는 그 알고리즘인데요. 크게 보면 이렇게 생겼고, 이거를 이제 학습 단계랑 추론 단계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제 인풋으로는 이제 네트워크에 이제 파라미터인 세타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 subset of activatio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액티베이션에 들어가는 그 x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치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이 인퍼런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할 때 저희가 학습은 다 시키고 마지막에 인퍼런스 할 때 평균과 분산을 저희가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일단 구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여기 트레이닝 단계에서 그렇게 구해지는데, 뭐 보시면은 이 3, 4번은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y 값이 딱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어떤 다른 액티베이션의 값에 넣어질 때 이제 이 x 대신에 이제 y를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치가 적용된 거를 이제 다른 레이어의 인풋으로 넣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신경망 파라미터에다가 더해서 이 감마랑 베타도 이제 트레인할 때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이 트레이닝 단계에서 학습했던 그 파라미터를 이제 프로세싱을 시키죠. 그리고 추론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앞에 설명해 드렸듯이 여기에서는 이제 평균과 분산을 이제 미니 배치를 트레이닝 단계에서 미니 배치를 했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수집을 했던 그 뮤들의 평균이랑 그 다음에 시그마들의 평균으로 해가지고 이제 불편 추정량 이제 되는 공식으로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평균과 분산으로 써서 이제 인퍼런스 때는 그걸 값을 가지고 정교화를 진행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뭐가 좋냐? 이거를 적용을 하면 이제 러닝 레이트를 더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파라미터를 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울기 폭발 문제를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규제 효과도 얻을 수 있는데, 이제 드랍아웃처럼 이제 일반화를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배치 노멀레이션을 적용을 한 신경망을 이제 엠니스트 데이터셋에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저희 그래프 여기 A를 보시면 지금 배치를 적용을 했을 때가 지금 파란색이고 이 점선이 적용 안 했을 텐데, 지금 보시면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적용을 했을 때가 더 어크러시도 높고, 그 이제 초반부터 이제 학습이 엄청 빠르게 진행된 거를 볼 수 있어요. 굉장한 성능이죠. 그래서 이제 배치를 썼을 때보다 이제 보다 빠르게 학습이 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B랑 C를 보시면 이게 지금 무슨 그래프냐면요. 시그모이드를 통과를 했을 때의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텝별로. 그래가지고 이제 스텝이 지날수록 보시면 이제 이 초반에는 시그모이드가 이제 값이 엄청 출렁거리는 거를 볼 수 있죠. 되게 불안정한 모습인데,
근데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면 이제 이 C 그림처럼 안정적으로 이 값이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미지넷에 적용을 하면 이제 이미지넷에 이미지 데이터셋을 이제 적용하는데 이제 모델은 인셉션 모델을 썼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그 저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 보시면 그냥 인셉션 모델을 쓴 것보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진행을 했던 게 더 성능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인셉션 모델의 그 원래는 이제 그 뭐냐 그 히든 레이어에 렐루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시그모이드로 바꿨더니 이 성능이 이제 이 배치 노멀레이션 적용을 한 거의 베이스라인에 근접한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곱하기 5 이거는 그 러닝 레이트를 곱하기 5배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러닝 레이트를 크게 하니까 학습이 잘 엄청 빠르게 잘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오른쪽 보시면 이제 이 학습을 이제 다 진행했을 때 맥스 어커런시를 보시면 이제 BN을 적용했을 때 최대 74.8%까지 정확도를 보이는 거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적용했을 때에도 엄청 성능이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69.8% 성능을 이제 보이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저자가 이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잘 쓰는 꿀팁을 이제 논문에 적어줬는데 이제 이게 인셉션 모델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러닝 레이트를 이제 크게 설정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으로 이제 이 인터널 코베레이트 시프트 현상을 해결을 했다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드랍아웃을 쓴 거를 다시 이제 철회를 하면 그래도 성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험적으로 했더니 뭐 그렇다라고 적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셉션 모듈의 L2 웨이트 규제를 이제 줄이면 성능이 올라간다. 이것도 이제 실험적으로 뭐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트레이닝 샘플들을 이제 셔플을 엄청 그 꼼꼼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하는 이유는 뭐 당연하겠지만 이제 표본과 표본 분산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니까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거 셔플을 잘 해서 이제 랜덤하게 뽑히도록 하면 성능이 올라간다 뭐 이런 소리를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뭐 엑셀러레이트 시킨다던가 뭐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을 하면 뭐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인셉션 모드에서. 근데 이제 이 논문을 내고 이제 3년 뒤에 충격적인 논문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저격하는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How does batch normalization help optimization 이 논문이 이제 2018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성공적인 성능 향상이 이 이터널 코베레이트 시프트를 이제 잡아서 나온 성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도 이 저자들도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성능은 오케이를 했어요. 그 성능은 잘 나오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가 이제 인터널 코베이트 시프트가 아니고
이제 이게 왜 성공적이냐 하면 이제 그 신경방에 이제 로스 함수의 그 랜드스케이프를 더 스무딩하게 만든다라는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 노멀레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리스트니스를 이제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리스트라는 게 뭐냐면 함수가 이제 그 함수의 랜드스케이프가 이제 얼마나 부드러운지 얼마나 이제 스무딩한지를 나타내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적용 논문에서는 이거 보시면 어떻게 이제 실험을 했었냐. 이제 그 배치노멀 적용을 이제 하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일부러 이제 노이즈를 추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제로 이 이터널 코베이트 시프트를 일으키는데 근데 이제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레이어 지날수록 이렇게 분포가 다 망가지는 거 볼 수 있죠. 지금 여기 노이즈 보시면 여기 노이즈 일부 넣어가지고 분포를 망쳐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 분홍 색깔 그래프 그러니까 성능이 스탠다드보다 더 좋아요. 더 빠르게 수렴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 ICS가 사실 배치 노멀레이션과 별 관련이 없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러면 이터널 코베이트 시프트가 그거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 뭐 때문이냐를 이제 또 이 논문에서 표현을 했었었는데 뭐 그거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 배치 노멀레이션을 적용했을 때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이제 성능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존재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VGNet의 경우에는 이제 이 이 코사인 앵글이 뭐냐면요. 이제 그 그냥 그 로스 함수에서 그 로스 함수에서 이제 역전파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경사각법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잖아요. 그때 그 이동할 때 그 이동할 때 그 한 번 이동하고 이제 또 이제 조금 더 이동을 할 때 그 이전과 그 다음에 그 방향의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방향의 각도.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감이 이렇게 출렁출렁한 게 이게 지금 그 로스함수의 그 표면이 되게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갔다 되게 출렁이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 이것도 이제 출렁이는 거 이제 똑같이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오히려 이제 배치 놈을 적용을 하니까 더 출렁거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배치 노멀레이션이 이제 로스 함수의 랜드스케이프를 더 스무디하게 만들어가지고 효과가 이제 좋다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 A 그림을 보시면 지금 그냥 적용을 안 했을 때나 배치를 적용을 했을 때 이 랜드스케이프의 이제 스텝마다 이 출렁거리는 게 되게 적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덜 출렁거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딱 캐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B를 보시면 이 그레디언트 이제 그 요거 그래프에서는 이게 지금 그 뭐냐
그 그레디언트 방향에 대한 예측성이거든요. 근데 그냥 스탠다드에서는 그 랜드스케이프가 그 되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 그 아니지 그 신경망에 학습을 시켰을 때 여차파 진행해가지고 경사각범 진행할 때 그 가는 방향 있잖아요. 내려가는 방향. 그 방향이 너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그 방향이 이제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멀레이션을 이제 진행을 하면 이제 그 랜드스케이프가 엄청 부드럽기 때문에 그 방향 예측이 되게 잘 된다라는 게 이제 B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베타 스무스니스 척도로 봤을 때는 이제 확연하게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배치 노멀레이션 설명이랑 그거를 이제 반박을 하는 논문에 대한 소개였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뭐 구두로 잠깐 해드리면 어 일단은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인터널 코레이트 시프트가 아닌 이제 그 스무딩의 효과 때문에 성능이 좋았다. 학습 속도가 더 빨랐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혹시 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있나요, 여러분? 없으면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